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격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인수격에 해당하는 두 개의 명조를 놓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수격 하면은 그 인수의 우선 장단점을 그 상담자에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용신이 결정되면 그 용신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움말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를 그 해당 육친을 살펴서 우리가 답을 하게 되고, 또한 대운, 세운, 운을 통해서 기라고 흉함을 얘기하게 됩니다. 대체로 상담의 순서는 그와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두 명조가 있습니다. 이 예시 1번은 곤명해서 여성의 사주가 되고, 예시 2는 건명이 돼서 남성의 사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격을 잡아야 될 거예요. 이 격을 잡아서 그 상담자가 뭐 격을 알기 위해서 온 건 아니지요. 내가 격을 잡고 용신을 찾아서 그에게 도움말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순서로 갈 것입니다. 이 격을 잡는데 우선 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순기 100%예요. 다시 말하면은 천간에 개수가 투출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냥 인수격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정인격, 그렇게 우리가 격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격을 잡았으면은 용신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신을 잡을 때에는 그 명조의 신강, 신약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간목의 경우 보니까요, 시천간엔 겁재가 있고 지지상으로는 전부 수국이 됩니다. 그래서 수국이 돼서 이 간목의 세력은 이와 같이 아주 태왕한 그러한 명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태왕할 때에는 우리가 억강부약의 원칙을 쓰지 않고 태왕자 의설이라, 태왕자는 마땅히 설기시켜야 한다 라는 특수법에 의해서 설기자를 갖다가 용신으로 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간목이 설기하려면은 이 옆에 있는 병화로 설기가 돼야 되겠죠. 목생화. 그래서 이 화가 용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병화라고 하는 용신이 수국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화의 설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합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에서 이 기토에까지 설기구를 확장시켜야 한다.
설기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간목 일간의 이 사주는 화가 희신이 되고 용신은 기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 용재격이 되는 겁니다. 용신이 재가 되는 거예요. 화는 희신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운을 볼 때에 기란운과 흉한운의 비율을 보면은요, 기란운이 훨씬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란운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가 이 기란운은 첫째가 용신운이에요. 용신운에 대발할 수가 있어요. 용신운이 좋고요. 두 번째는 희신운입니다. 희신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신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생해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기란 작용은 용신이나 희신이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주에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치료하는 야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야군, 이 병이 깊다고 한다면 수명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럴 때 이 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병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약이 있다고 한다면 속성속발하는 이 야군에 아주 그 속성속발해요. 빠르게 이루고 발달합니다. 속성속발이 되는 거예요. 용신이나 희신운은 끊임없이 큰 기복 없이 그 작용을 합니다만, 야군의 경우에는 그 야군이 들어왔을 때 아주 치고 나가는 그런 속성속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기른 이 세 가지 경우를 제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흉한운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길한 것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시절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명조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 여기서 태왕자는 설기시키는 자가 용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간목의 기를 갖다가 이 기토까지 뽑아 주어야 합니다. 원래 이 병화가 충분히 이 설기를 대신할 수 있다면 그냥 식신해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화에 처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토재까지 설기구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신이 잡히면 운을 살피는데 아주 편합니다. 왜냐? 이 사주는 화토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토운이 좋기 때문에 벌써 대운을 살폈을 때 운이 좋다 나쁘다가 금방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격구 용신에 의해서 사주를 감명하는 주된 원인도 바로 이 운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격국 용신에 의해서 사주 감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화와 토가 좋은 운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지의 흐름이 인묘진 사오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병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오미 화우는요, 암장 속에 토를 다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토가 겸해 있습니다. 사중에 무토 쓸 수 있죠. 오중에 기토, 미중에 기토. 그래서 이 병화와 기토에 부합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지만 갖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죠. 천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인묘진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운에 이 간목은 인묘진 운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간목에 비견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병화라고 하는 희신의 뿌리로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도 나쁜 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목생화로 병화를 생해주고 그 바탕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경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요. 여기 일주와 살핀다면 경은 이 간목을 갑경충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이 명조의 주인공이 굉장히 갈등을 겪고, 또한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지로 들어가면 수국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미 태왕한 명조로서는 그 인수국 자체가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신사, 이모, 개미. 결국 이 명조의 주인공은 여기가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가 이 화 자체의 비경겁도 되겠지만 이 기토를 화생토로 생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명조의 전성기는 바로 사오미운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신, 이렇게 갑신이 되고, 그 다음에 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가 어디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 개수도 마땅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미토에서는 토의 작용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이 수국을, 왕한 이 수국을 갖다가 자극시키는, 토국수하는 그런 면도 있게 되고요. 또 해를 만나면은 역시 목이 강해지는 그러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서서히 하강해서 요 신이라고 하는 금운을 만났을 때 신자수국이 더 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시신과 용신을 갖다가 오히려 기를 갖다가 토생금 하는 식으로 설기시키는 바람에 여기가 가장 위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주는 곤명입니다만
우리가 한번 유의해 볼 것이 있어요. 어, 곤명이면은 어느 때가 되면, 물론 뭐 여자만이 그런 게 아니지만 결혼도 하고 해야 할 텐데, 여기에 본다면은 이 사주 명주 자체에는 간목에 관이 없습니다. 여명이기 때문에 관이 있어서 있어야 좋은데 없어요. 또 설사 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명주에서는 관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이, 이 간목의 관이 경금이 됐든 또는 신금이 됐든 그러한 관이 놓여야 될 텐데, 이 관이 와도 금생수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해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금이 수를 생하죠. 그런데 수가 많으면 금은 가라앉습니다. 그걸 우리 사주학에 있어서 수로로 수다 금침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수가 왕하면 금의 환경이, 관의 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보냈습니다. 운에서 관운이 올 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관은 이 수의, 왕한 인수의 작용 때문에 매몰되어 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의 흠이라면 관성이 없고 운에서 관성이 들어와도 제 역할을 하기에 불편한 환경이 돼서요, 결국은 결혼을 하지 않고 80여 세 넘게 살아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이 배웠다는 얘기죠. 인수가 이렇게 왕하면 그 배운 것을 잘 풀어내서 재를 형성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식신생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은 평생 재를 많이 쌓고 그 재로서 관을 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한 여성의 사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건명입니다. 남자의 사주예요.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을목한테 자월이 좋은 세월은 아니죠. 여하튼 간에 이 자에서 계수가 천간에 투출을 해서요, 엄격히 얘기하면은 편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인격이 되었지만 이 사주에서는 편인격이 돼요. 그러나 정인격이나 편인격이나 우리가 그냥 인수격으로 통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역시 우리가 격을 잡았더니 편인격이다. 편인격이다. 이 편인격이 되면은요, 정인하고 편인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우선 기준에 따라서 차이점을 보이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정인은 주로
보수적인 학문입니다. 전통적인 그 보수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학문이 되고, 그 다음에 편인성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쉽게 접하지 않는 그러한 특수한 분야의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인격은 을목일주가 세력을 봤을 때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쭉 보면은 이러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저 사주도 태왕한 사주라면 이 사주도 몹시 태왕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용신을 잡을 때 태왕자의 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태왕자는 마땅히 설기시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용신은 이 시청 간의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용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화 하나만으로는 설기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설기구를 확장시키면은 토까지 갈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화토운이 역시 좋은 그러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운이 쭉 대운이 흘렀는데요. 여기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을목일주가 태왕하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것은 이러한 관운이에요. 태왕한 사주에 관이 들어가면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일주는 이 신유술원의 타국을 떠도는, 다시 말해서 물론 목적을 갖고 떠난 것이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오랜 세월을 공부하고 보낸 시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월을 어찌 보면 한 16살에 한국을 떠나서 10여 년을 중국에서 생활하고 귀국을 했어요. 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역학 공부예요. 우리가 이름을 대면 이해가 되는 위첼리 선생의 제자가 되어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해서 이제 역학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때 이 경신일주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경신은 을목을 극하는 관의 운입니다. 가녀지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이 경신운에 많은 죄를 갖다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경금이 여기 이 간목을 갑경충으로 간목을 극했다. 다시 말하면은 을목의 겁재가 되는 간목을 잘게 쪼갰다. 장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잘게 쪼개진 간목이 용신이 되는 화를 생해주는, 그것을 우리는 벽갑인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이 금운이 해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횡재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용신이 사실은 그리 여건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 해 중에도 간목이 있고
여기 또 묘목이 있어서 정화가 뿌리가 약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간목이 경금에 의해서 잘게 쪼개어져 오히려 화를 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대운에서 횡재를 했다. 많은 돈을 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 경신대운의 위에서 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미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 반갑지 않은 그러한 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간목을 갑기압으로 잡을 뿐만 아니라 이 미토가 오히려 인수를 건드리는 또는 묘음이 목국을 더 형성한다든지 잠이 원진 또는 귀문관이 된다든지 해미해서 역시 목을 더 왕하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유의할 것은 군겁쟁제라고 하는 을목의 비경겁을 이루어서 그 많은 재를 갖다가 대패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기미대운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벽과 민화가 돼서 형성됐던 재물을 군겁쟁제의 작용으로 대패시켰었고 그것이 지나자 역시 용신에 해당하는 5와 4 화토가 쭉 와가지고 와서 아주 다시 왕성하게 재물이나 명예가 아주 기세 등등하게 형성되는 운을 맞게 됩니다. 이 병화운까지도 괜찮죠. 근데 이제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묘진하면 목이 될 것이고 자진하면 수가 될 것이고 진해 기문관 진해 기문관 이런 식으로 흉살이 더해져서 이 진을 맞아서 결국은 몸져눕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형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주는 우리나라 명리학의 쌍벽을 이루는 분의 한 분인 박재환 선생님의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조와 이 사주의 그 울로라고 하죠. 이것이 잘 배합이 돼서 성공한 이름을 사회에 떨친 그러한 명리학자로서의 명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도 이건 정인격이고 이건 편인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육친을 나를 포함해서 6으로 나눠서 육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 편재, 정관, 평관, 그 다음에 정인, 편인 이렇게 우리가 육친을 10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정재, 정관, 정인,
편재, 편관, 편인의 경우는 정과 편으로서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정은 옳고다, 곧다, 바르다 이렇게 본다면 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 균형을 잃었다, 그런 식으로 정과 편을 얘기하는데요. 이 구성 자체를 보면은 정제, 정관, 정의는 음양의 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목이 있다고 한다면 정관이 되려면 기토가 돼야 되겠죠. 편재가 되려면은 무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음양이 배합이 되어 있고 편이 되는 것들은 음양 배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는 사회적 측면에서 정편을 나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달리는 음양의 배합에 의해서 정과 편이 나눠져 있다. 음양이 서로 배합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음양 배합이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정과 편으로 나누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 비견과 식신상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비견이 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식신이 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겁재가 편이요 상관이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비견 겁재를 우린 육친상 형제 자매라고 할 때, 이 예전에는 자손이 많았잖아요. 아들과 딸이 이제 뒤섞여서 뭐 7남매, 8남매, 10남매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그렇게 그룹이 형성돼야 좋은 겁니다. 아들끼리 뜻을 뭉쳐 놀이도 하고 또 자라서까지도 형님 동생 할 수 있어요. 자매끼리 역시 놀이도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데, 만일에 형제 자매가 정편으로 구분이 됐다고 한다면 어느 녀석은 정이 되고 어느 녀석은 편이 되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형제 자매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과 편으로 구분하지 않고 형제가 되는 것이 비견, 자매끼리 되는 게 비견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이 섞인 상태가 식신과 상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상관이 편의 역할을 한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어느 자식은 나한테 식신, 다시 말해서 살림 미천이 되고, 어떤 자식은 나를 갖다가 들이받는 녀석이 되는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편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음양의 차이가 있죠. 비견은 양 대 양, 음 대 음이에요. 겁재는 음양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형상이 올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모의 유산을 놓고 다툴 때 이 비견끼리 다투는 것보다는 겁체가 돼서 다투는 게 더 작용이 커요. 식신과 상관, 자식 다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살림 미천이 되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또 나의 것을 갖다가 뺏어가는, 오히려 나의 것을 잃게 만드는 그런 상관작용의 자식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편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경과 식신이 바로 이 정의 라인이 되고 겁재상관은 편의 라인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관점에서 격에서도 인수격하고 묶었지만 정인격, 편인격 세 번에서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인수격에 대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한 시간으로 예시를 또 한 두어 분의 명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양인격이나 걸록격에 해당하는 사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